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무거운 침묵이 카펫처럼 깔렸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다이닝룸은 언제나처럼 완벽했다.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보여주는 최고급 가구,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 그리고 그 위에 반사되는 차가운 조명까지. 모든 것이 그의 성공과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사람의 옹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서윤아는 굳은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며칠 동안 정성 들여 준비한 저녁 식사는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다. 완벽하게 구워진 스테이크와 다채로운 가니쉬는 지훈의 무관심 앞에서 색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방금 회사에서 돌아온 듯 값비싼 수트에 넥타이를 조금 푼 채 와인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권태와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오늘 이사회에서 퀀텀 리프의 박 회장 부부를 만났어.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훌륭한 와인처럼 깊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아내는 국내 최고의 로펌 파트너 변호사더군. 자신의 분야에서 확실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어. 다른 이사들의 아내들도 마찬가지였지. 교수, 갤러리 관장, 하다못해 자선재단 이사장이라도 맡고 있더군. 그의 시선이 유나에게 향했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보내는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가치 없는 물건을 감정하는 듯한 경멸이 섞인 냉정한 평가의 시선이었다. 그런데 당신은 뭘 하지 하루 종일 이 넓은 집에서 꽃이나 가꾸고 은식기나 닦는 게 당신 일의 전부인가? 내 아내라는 사람이 고작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나를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지 알고는 있는 건가?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이런 식의 비난은 처음이 아니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녀는 그의 성공에 걸맞은 장식품이 되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에 시달려왔다. 처음에는 그의 기대를 맞추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가 무엇을 하든 그의 눈에는 그저 시시한 집안일로 치부될 뿐이었다. 그녀의 지성과 능력은 이 집 안에서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침묵에 더욱 화가 난 듯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다. 내 파트너들은 자신의 아내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데 나는 당신을 데리고 나가는 것조차 꺼려져. 당신에게 무슨 말을 시켜야 할지, 무슨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해. 당신의 세계는 이 집 부엌과 거실이 전부니까. 당신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오히려 내 앞길을 막는 짐일 뿐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유나의 얼굴에는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수백억짜리 계약서를 검토하고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략을 짜던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손은 매일같이 그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선택한 대가가 이것이었다. 마침내 지우는 결심한 듯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얇은 서류 봉투가 대리석 위를 미끄러져 유나의 앞에 멈췄다.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꺼냈다. 이혼 합의서, 위자료 액수와 재산 분할. 항목이 빈틈없이 적혀 있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 결혼은 처음부터 실수였어. 지훈이 잔인하게 선언했다. 그는 유나가 울거나 매달리거나 적어도 충격받은 표정이라도 지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유나는 이혼 서류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마치 다른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처럼. 그녀의 눈빛은 차분하고 이성적이었다. 그녀의 그런 태도가 지훈의 자존심을 더욱 건드렸다. 그는 자신이 이 관계의 절대적인 갑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이별 통보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주지. 당신이 평생 혼자 살아도 문제없을 만큼. 그러니 조용히 서명하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그가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경멸을 넘어선 조급함이 묻어났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흠집을 내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유나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지훈은 처음으로 아주 작은 균열을 느꼈다. 그녀의 눈 속에는 슬픔이나 원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해방감, 그리고 아주 옅은 동정심이었다. 마치 모든 것을 잃는 쪽이 자신이 아니라 그라는 듯한 눈빛이었다. 알겠어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나지막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지훈이 계약서에 사인할 때 쓰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펜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 서유나, 3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흐트러짐 하나 없는 우아한 필체였다. 서명을 마친 그녀는 펜을 조용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난도, 원망도, 변명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뒤돌아서서 다이닝룸을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당당했다. 마치 오랫동안 입었던 불편한 옷을 벗어 던지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모습에 지훈은 오히려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유나는 침실로 들어가 미리 싸두었던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진짜 신분을 증명하는 몇 가지 물건과 간단한 옷가지가 전부였다. 지훈이 사준 명품 옷과 가방, 보석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 집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은 이제 그녀에게 지워버려야 할 과거일 뿐이었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까지. 지훈은 다이닝룸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인생의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냈다고 여겼다. 그는 자유로워졌다고. 이제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일만 남았다고 믿었다. 그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값비싼 위스키를 꺼내 따랐다.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자축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가 잔을 채우는 순간 집 안을 감싸는 완벽한 정적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언제나 그를 위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공간. 그가 돌아오면 따뜻한 음식과 함께 그를 맞아주던 아내의 존재가 사라진 공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춥고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애써 그 어색함을 무시하며 위스키를 들이켰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집을 나서는 유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침내 진짜 서유나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강남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갤러리처럼 보이는 건물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다. 서유나는 간소한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옷차림은 며칠 전 그 집을 나설 때와 거의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공허함과 체념 대신 날카로운 지성과 조용한 결의가 가득 차 있었다. 건물은 외부에 아무런 간판도 달고 있지 않았다. 유나가 지문 인식기에 손을 대자 묵직한 유리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차가운 금속과 유리가 조화를 이룬 인테리어.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보안 시스템.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곳이 평범한 장소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최진우 실장이었다. 그는 10년 넘게 그녀의 곁을 지켜온 충직한 오른팔이었다. 유나가 서유나라는 이름으로 숨어 지내는 동안 그는 그녀의 비밀 제국을 묵묵히 관리해왔다. 그는 그녀의 사적인 상황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저 깊은 신뢰가 담긴 눈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K. 그가 부른 K라는 이름에 유나는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우를 따라 복도를 걸었다. 직원들은 그녀를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들의 눈에는 단순한 존경을 넘어선 절대적인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설적인 기업 사냥꾼이자 위기에 빠진 기업을 구원하는 해결사 K였다. 그녀의 개인 사무실은 펜트하우스의 그 어떤 방보다 넓고 기능적이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대한 스크린으로 채워져 있었다. 중앙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된 거대한 책상이 놓여 있었다. 이곳이야말로 그녀의 진짜 세계이자 그녀의 능력이 마음껏 발휘되는 전쟁터였다. 진우는 그녀에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그동안의 주요 경제 동향과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최 실장. 유나가 짧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했다. 아닙니다. 케이직에서 계셔야 할 곳으로 돌아오셨으니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진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녀가 없는 동안의 공백이 얼마나 컸는지 절감하고 있었다. 유나는 사무실 안쪽에 있는 개인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그녀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수십 벌의 맞춤 정장과 날렵한 구두들이 완벽하게 정돈된 드레스룸, 간단한 샤워 시설과 휴식 공간까지. 그녀는 며칠 동안 입었던 평범한 원피스를 벗고 짙은 네이비색의 날렵한 팬츠 수트로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서유나가 아니었다. 냉철하고 지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K,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한편 은성그룹의 회장실에서 강지훈은 며칠 만에 찾아온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었다. 유나가 떠난 후 집은 텅 비었지만 오히려 조용해서 좋다고 생각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 쓰는 사람도, 그의 기분을 살피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짐을 덜어냈다고 굳게 믿으며 오롯이 일에만 집중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평온한 오후, 그의 비서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회장실 문을 거의 부술듯이 열고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은성전자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지훈의 모니터 화면에 긴급 속보창이 떠올랐다. 경영권 위협, 퀀텀 리프, 은성전자 지분 대량 매입 선언, 적대적 M&A 시도. 지훈의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비었다. 퀀텀 리프, 그리고 그 회사를 이끄는 박민석 회장. 그는 과거 지훈과 잠시 손을 잡았다가 처절하게 배신당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복수의 칼날을 갈며 거대 자본을 등에 업고 돌아온 것이다. 지훈은 즉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임원들은 저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교과서적인 방어 전략일 뿐이었다. 당장 우리 쪽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해서 경영권을 방어해야 합니다.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민석은 그런 예측 가능한 수를 모두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시장에 풀린 주식을 무섭게 빨아들이고 있었다. 은성그룹의 주가는 속수무책으로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며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지훈은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가장 똑똑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박민석의 공격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교활하고 치밀한 것이었다. 마치 자신의 모든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 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수많은 보고서와 씨름했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았다. 그 시각 K 사무실에서는 거대한 스크린에 은성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폭풍우처럼 요동치는 붉은색과 푸른색의 막대 그래프를 바라보는 유나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옆에 선 최진우 실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퀀텀 리프의 박민석 회장,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천 개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지워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지금 어떤 심정일지, 그 오만한 남자가 얼마나 당황하고 있을지 눈에 선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동정심도 복수심도 없었다. 오직 냉철한 분석과 전략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 남편이 만든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 실장, 퀀텀 리프와 박민석 회장에 대한 모든 자료, 그리고 그들 뒤에 있는 자본의 흐름까지 단 하나의 먼지까지 털어서 다시 보고해 줘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강지훈의 위기는 걔에게는 새로운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강지훈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그가 이끄는 은성그룹의 정계 전략팀은 퀀텀 리프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지훈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주가를 방어하면 박민석은 교묘한 언론 플레이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투매를 유도했다.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면 어느새 정보가 새어나가 퀀텀 리프가 한 발 앞서 해당 주주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마치 은성그룹 내부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공격이었다. 지훈은 내부 스파이가 있다고 확신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색출해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며칠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회사를 지켰다. 한때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초조함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신경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했다. 결국 운명의 날이 왔다.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은성그룹이 믿고 있던 최대 우호 주주 중 하나가 갑자기 퀀텀 리프의 편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명백한 배신이었다. 그 순간 경영권 방어선은 사실상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는 초상집 분위기였다. 임원들은 서로를 탓하거나 이미 소용없어진 대책들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때 평생을 은성그룹에 바친 백전노장 오 이사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이건 정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전략과 정보가 상대에게 고스란히 읽히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100번 싸워도 100번 질 겁니다. 우리에게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오 이사는 마른 침을 삼키고 말을 이었다. 혹시 K에 대해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그 이름이 나오자 회의실 안에는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K. 월스트리트와 홍콩의 금융계에서 전설처럼 떠도는 이름. 성별도, 나이도, 국적도 알려지지 않은 채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는 최고의 기업 전략가. 그가 맡은 기업 구조조정과 경영권 방어전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한 젊은 이사가 회의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뜬 소문일 뿐이지 않습니까? 실체가 있는지도 불분명한 유령에게 회사의 운명을 맡기자는 말씀이십니까? 오, 이사는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뜬 소문 3년 전 RS 캐피탈을 파산 직전에서 구해낸 게 누군지 아나 1년 전 철옹성 갔던 벌칸 홀딩스를 단 3주 만에 공중분해시킨 건 또 누구고 모두 K가 손을 쓴 일이라는 게 업계의 정설이야. 그의 말에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K의 악명 높은 성공 신화는 모두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고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있었다. 그는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요구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주지 않았다. 오직 이길 수 있는 싸움에만 모습을 드러냈고 의뢰인을 직접 선택했다. 모든 시선이 강지훈에게 향했다. 최종 결정은 그의 몫이었다. 지훈의 자존심은 이런 식의 항복을 용납할 수 없었다. 외부의 용병. 그것도 정체불명의 유령에게 도움을 구걸하는 것은 그 자신과 은성그룹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셈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가 차갑게 내뱉었다. 은성그룹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합니다. 근거 없는 신화에 기댈 시간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회장실에 남은 지훈의 결심은 흔들리고 있었다. 끝없이 추락하는 주가, 그래프와 비관적인 보고서들은 그의 자존심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완벽한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패배의 공포가 그의 목을 조여왔다. 결국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자존심보다 회사를 지키는 것이 먼저였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보안팀장과 정보 분석팀을 호출했다. K를 찾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좋아. 전 세계에 깔린 우리 정보망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K와 연결될 방법을 찾아내. 그의 명령에 지구원들은 경악했지만 곧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성그룹의 거대한 정보력이 한 명의 개인을 찾기 위해 총동원되는 순간이었다. 거하차지기 작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허공에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았다. K에 대한 정보는 넘쳐났지만 모두 신빙성이 없었다. 뉴욕의 늙은 유대인이라는 설, 홍콩의 젊은 여성 해커라는 설, 심지어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이라는 설까지. 그들은 K가 남긴 흔적을 쫓았지만 언제나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지훈은 점점 더 지쳐갔다. 그는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예전과 다른 종류의 공허함을 느꼈다. 이전에는 유나의 존재가 귀찮았지만 이제는 그녀가 세심하게 관리하던 집의 온기가 그리웠다. 그는 무심코 서재로 들어갔다. 유나가 쓰던 작은 책상 위에는 그녀가 미처 가져가지 않은 책 몇 권이 남아 있었다. 그중 하나는 낡은 손자병법 책이었다. 그는 문득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소파에 앉아 그 책을 읽고 있는 유나에게 그가 비웃듯이 물었었다. 당신이 그런 책은 읽어서 어디에 쓴다고? 유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모든 가정은 작은 전쟁터와 같으니까요. 그는 시시한 농담이라며 웃어 넘겼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이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지혜를 알아보지 못했다. 며칠간의 수색에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가던 무렵 마침내 보안팀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 신라 같은 단서 하나를 찾았습니다. 노모스 컨설팅이라는 유령 회사입니다. 주소도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오직 암호화된 문의 포털만 존재합니다. K의
유일한 창구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보고를 듣는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팀장이 건넨 주소를 자신의 컴퓨터에 입력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검은 바탕에 하얀 커서만 깜빡이는 지극히 단순한 페이지였다. 문의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라는 문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천하의 강지훈이 익명의 존재에게 이런 식으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이 굴욕적이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비서에게 지시하였다. K 도움이 필요하다고 정식으로 요청해. 보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불하겠다고 전해 은성그룹에 운명을 건 메시지는 그렇게 인터넷이라는 망망대해로 보내졌다. 메시지를 보낸 후 화면에는 메시지가 수신되었습니다. 라는 건조한 답변만 돌아왔다. 그들은 이제 얼굴 없는 유령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지우는 텅 빈 화면을 노려보며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다른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 버렸음을 직감했다. 강지훈이 보낸 절박한 메시지는 몇 시간 후 서윤아의 사무실 모니터에 도착했다. 최진우 실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내용을 보고했다. 은성그룹에서 공식적으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보수는 우리가 정하는 대로 모든 전략적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조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유나는 화면에 뜬 간결한 문장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K의 도움이 필요하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며 내쳤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의 존재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 씁쓸한 만족감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이성이 들어섰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의 문제가 아니었다. 은성그룹은 수만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거대한 제국이었다. 강지훈은 오만하고 어리석었지만 그가 수십 년간 일구어온 회사가 포식자의 탐욕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K로서의 직업 윤리와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의 결심을 재촉하는 것 같았다. 최 실장. 그녀가 돌아보며 말했다. 수락한다고 전해요. 진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알겠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조건은 절대적이어야 해요. 첫째, 내 신원은 어떤 경우에도 비밀에 붙인다. 둘째, 모든 의사소통은 최 실장을 통해서만 암호화된 채널로 진행한다. 셋째, 내가 내리는 지시는 토론이나 의심 없이 즉각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1분이라도 지체하면 계약은 파기된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장 중요한 조건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보수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내가 직접 결정하겠다고 전해요. 그것은 의뢰인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요구하는 지극히 오만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승리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을 보여주는 선언이기도 했다. 진우는 그녀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한 뒤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은성그룹 회장실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K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지훈의 보안 채널에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K가 보낸 수락 의사와 함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듯한 차가운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내용을 확인한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회장님? 이런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임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지우는 아무 말 없이 화면만 노려보고 있었다. 굴욕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난 며칠간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의 자존심, 강한 전략들은 모두 박민석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 그는 인정해야만 했다. 이 전쟁은 이미 자신의 손을 떠났다는 것을. 그는 주먹을 꽉 쥐며 결단을 내렸다. 모두 수용하겠다고 전해 지금부터 K의 모든 지시는 내 명령과 같다. K의 첫 번째 지시는 은성그룹의 수락 메시지가 전달된 지 불과 10분 만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보유 중인 은성화학 지분 전량을 즉시 시장에 매각할 것. 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은성화학은 그룹 내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알짜 자회사였다. 위기 상황에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했지만 가장 튼튼한 팔을 스스로 자르라는 명령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재무총괄 사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회장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길입니다. 적에게 항복 깃발을 흔드는 꼴이라고요. 지훈 역시 혼란스러웠다. K의 의도를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주사위를 던졌다. 여기서 망설이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명령했다. 실행해. 다음 날 은성그룹이 은성화학의 매각을 발표하자 금융시장은 발칵 뒤집혔다. 언론들은 강지훈 마침내 백기를 들다. 은성그룹 유동성 위기로 자회사 매각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은성그룹의 주가는 역사상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 퀀텀 리프의 박민석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축배를 들었다. 그는 강지훈이 마침내 무너졌다고 확신했다. 지훈은 세상의 모든 조롱과 비난을 한 몸에 받으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K의 두 번째 지시가 도착했다. 그것은 은성화학 매각으로 확보한 거대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것이었다. 지시는 뜻밖에도 퀀텀 리프의 주식을 사들이거나 은성그룹의 주가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시는 아주 구체적이고 복잡한 일련의 금융 거래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자금으로 유럽의 이름 없는 소규모 투자 은행의 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아무도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해당 투자 은행이 바로 퀀텀 리프의 핵심 물류 자회사인 에이펙스 로지스틱스의 최대 채권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박민석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에이펙스 로지스틱스의 자산을 담보로 무리하게 자금을 빌려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K는, 즉 윤하는 그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은성그룹은 이제 에이펙스 로지스틱스의 목숨줄을 쥔 새로운 주인이 된 것이다. 최진우 실장은 K를 이를 대신해 박민석의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에이펙스 로지스틱스의 모든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것을 고려 중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메시지는 박민석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만약 대출금이 회수되면 퀀텀 리프의 자금 흐름은 완전히 마비되고 그룹 전체가 연쇄 부도의 위기에 빠질 터였다. 그는 은성그룹에 대한 공격을 즉시 멈추고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만 했다. 시장을 뒤흔들던 적대적 M&A 시도는 그렇게 허무하게 단 하루 만에 중단되었다. 은성그룹의 회의실에서는 절망이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전율 섞인 감탄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했던 은성화학이 실제로는 상대의 심장을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음을 깨달았다. 강지우는 자신의 모니터에 떠있는 익명의 메시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1단계 완료. 그는 자신이 단순한 전략가가 아니라 체스판 전체를 지배하는 그랜드 마스터와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K가 연출한 극적인 방역은 은성그룹의 절실했던 시간을 벌어주었다. 일방적으로 밀리기만 하던 전세는 팽팽한 대치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강지훈은 언론과 재계로부터 위기 속에서 빛난 승부사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그는 그 영광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은 베일 뒤에 숨은 미지의 전략가 K 작품이었다. 그는 안도감과 동시에 굴욕감을 느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K의 지시는 쉴 틈 없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방역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움직임이었다. 불필요한 사업 부문을 정리해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부채 구조를 재조정하여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으며 계산된 시점에 긍정적인 정보를 시장에 흘려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다. 마치 노련한 외과 의사가 환부 종양을 정밀하게 도려내는 듯한 과정이었다. 지우는 K가 보내오는 전략 보고서를 밤을 새워가며 연구했다. 그는 K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에 하고 싶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전장을 꿰뚫어 보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K의 전략에는 뚜렷한 특징이 있었다. 불필요한 위험은 철저히 배제하고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 하나를 찾아낸 뒤 그곳에 모든 힘을 집중시켜 단숨에 무너뜨리는 방식. 대담하면서도 무서울 정도로 냉정한 스타일이었다. 그 전략들을 분석하던 지우는 기묘한 데자비에 사로잡혔다. K의 논리 전개 방식.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비슷한 조언을 들었던 것 같은 느낌. 그는 기억의 파편들을 필사적으로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뇌리를 스치는 한 장면이 있었다. 몇 년 전 그가 한 경쟁사와의 골치 아픈 문제로 거실에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을 때였다.
그때 소파에서 조용히 잡지를 보던 유나가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었다. 굳이 가장 단단한 정문을 공격할 필요가 있나요? 뒤로 몰래 돌아가서 보급로부터 끊어버리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그는 아내가 사업에 대해 뭘 아느냐며 면박을 주었다. 시시한 탁상 공론이라고.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 스쳤던 실망감을 기억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K가 퀀텀 리프를 공격했던 방식이 바로 유나가 말했던 보급로 차단 전략의 거대한 확장판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 기억의 실마리는 또 다른 기억들을 연쇄적으로 불러일으켰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던 다른 경쟁사를 보며 저러다 곧 빚더미에 앉을 텐데 라고 혼잣말하던 그녀의 목소리. 실제로 그 회사는 얼마 후 유동성 위기로 무너졌다. 언젠가 그가 크게 신뢰하던 사업 파트너에 대해 저 사람은 눈빛에 욕심이 너무 많아요. 조심해야 해요. 라고 경고했던 일도 있었다. 그는 아내의 사람 보는 눈을 비웃었지만 결국 그 파트너의 배신으로 큰 손해를 봐야만 했다. 그녀의 통찰력은 언제나 그의 곁에 있었다. 단지 그가 눈을 감고 귀를 막았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남편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들은 아직 K의 정체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저 엄청난 혼란과 새로운 종류의 후회로 그의 마음을 채울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아내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유나와 대화하고 싶었다. 화해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냥 묻고 싶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였느냐고. 하지만 그녀의 예전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가 되어 있었다. 그 시각, K의 사무실에서 유나는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은성그룹의 상황을 냉정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의 전략을 분석하며 혼란에 빠져 있을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감수해야 할 계산된 위험이었다. 자신의 전략적 지문을 남기는 것. 그녀는 단순히 회사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오만한 남자가 평생 배울 수 없었던 가장 값비싼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었다. 최진우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다. 퀀텀 리프가 내부 자금 문제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설치한 법률적 함정에도 거의 다 걸려들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을 넘어선 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되찾은 자의 희열이자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의지였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두 종류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K가 방금 보내온 다음 단계 전략 지시서였고, 다른 하나는 먼지 쌓인 서랍 속에서 찾아낸 낡은 서류철이었다. 그것은 몇 년 전 유나가 취미 삼아 작성했다며 그에게 보여주었던 은성그룹의 미래 사업에 대한 제안서였다. 그는 당시 그것을 주부의 한가한 망상이라며 비웃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두 서류를 번갈아 보았다. K의 보고서에 사용된 전문 용어와 데이터 분석 방식, 그리고 윤하의 제안서에 담긴 미래 시장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과 논리 구조. 스타일은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핵심적인 철학과 문제, 해결 방식이 무서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불가능하다고만 여겼던 충격적인 의심 하나가 희미한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의 지휘 아래 은성그룹이 전열을 가다듬고 체계적인 방역에 나서자 퀀텀 리프의 박민석 회장은 코너에 몰리기 시작했다. 전공법으로는 더 이상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비열하고 잔인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은성그룹이라는 회사가 아니라 강지훈이라는 개인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기업 간의 전쟁은 순식간에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었다. 박민석의 첫 번째 공격은 언론을 통해 시작되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강지훈의 과거 경영 방식이 비인간적이었다는 폭로부터 그의 사생활에 대한 온갖 추측성 루머까지, 그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은성그룹의 극적인 방어 전략이 불법적인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결과라는 의혹이었다. 이것은 K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지훈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려는 교활한 수법이었다. 동시에 은성그룹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박민석이 오래전부터 심어놓은 스파이가 활동을 개시한 것이다. 그 스파이는 직원들 사이에 불신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 회사는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혼란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지훈의 리더십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강지훈은 사방에서 날아드는 화살을 막아내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그는 K가 보내오는 냉철한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동시에 패닉에 빠진 이사들을 진정시키고 흔들리는 직원들을 다독여야 했다. 그의 신경은 한계까지 날카로워졌고 육체적, 정신적 피로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안팎에서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다. 거의 사무실에서 서윤하는 이 모든 상황을 거대한 체스판을 내려다보듯 관망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박민석 같은 유형의 인간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수없이 경험했다. 그의 비열한 공격은 오히려 그의 조급함과 약점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이었다. 그녀는 최진우 실장을 통해 지훈에게 새로운 지령을 전달했다. 그것은 재무 전략이 아닌 위기관리 대응 지침이었다. 개인적인 비난에 일절 대응하지 말 것, 오직 회사의 비전과 실적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 내부 정보 유출 의심자에 대해서는 델타실 감사 프로토콜을 즉시 가동할 것. K의 지시는 언제나처럼 감정이 배제된 채 차갑고 명료했다. 지훈은 K가 단순한 재무 전략가를 넘어 조직 관리와 심리전에도 능통한 존재라는 사실에 새삼 경탄했다. 그는 K 지시에 따라 묵묵히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 자신의 공격이 예상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박민석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강지훈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기로 결심했다. 그가 고용한 흥신소는 마침내 지훈이 최근에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박민석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이것이야말로 강지훈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였다. 며칠 후, 한 연예 매체의 단독 보도를 시작으로 강지훈의 이혼 사실이 대대적으로 기사화되었다. 기사의 내용은 철저하게 지훈을 냉혈한으로 몰아가는 방향으로 조작되었다. 수년간 헌신한 조강지처를 가차 없이 내친 얼음 제왕 강지훈, 그의 성공 뒤에 가려진 아내의 눈물. 익명의 측근을 인용한 자극적인 기사들은 대중의 분노를 자극했고 그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추락했다. 그 공격은 지훈에게 그 어떤 경영 위기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사랑의 상실감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사적인 실패가 온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수치심, 그리고 자신의 싸움에 아무 상관없는 유나를 끌어들였다는 미안함 때문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유나라는 존재에 대해 일종의 보호 본능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그날 밤 늦게 퇴근하던 지훈은 자신의 차 안에서 길거리 대형 전광판에 떠있는 자신과 유나의 사진을 보았다. 비정한 CEO의 두 얼굴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였다. 그는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쳤다. 분노와 자책감이 뒤섞여 그의 속을 헤집었다. 그는 이 싸움이 이제 회사를 지키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같은 시각, 유나 역시 자신의 사무실 모니터로 그 기사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가면을 쓴 것처럼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옆에 서 있던 최진우 실장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으십니까? 케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대신 깊은 심화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박민석은 방금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어.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를 건드렸으니까. 박민석이 강지훈의 이혼 사실을 터뜨리며 인신공격의 수위를 높이자 K의 반격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민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즉 그의 추악한 과거를 대중 앞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응수했다. K의 정보팀은 박민석이 과거에 저질렀던 주가 조작과 분식 회계의 증거들을 가장 신뢰도 높은 경제 일간지에 제보했다. 온갖 루머와 가십으로 가득했던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대중의 관심은 강지훈의 사생활에서 퀀텀 리프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위로 옮겨갔다. 박민석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의혹을 해명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은성그룹을 공격할 여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 K는 상대가 던진 진흙을 그대로 돌려주되 훨씬 더 정확하고 아픈 곳에 명중시켰다. 이제 전쟁의 주도권은 완전히 은성그룹으로 넘어왔다. 결정적인 승기를 잡기 위한 마지막 관문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주주총회였다. K와 은성그룹의 목표는 주주총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하여
박민석의 이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고 동시에 K가 설계한 새로운 경영 혁신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캐스팅 보트를 쥔 스위스의 한 대형 투자 펀드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했다. 문제는 그 펀드의 회장이 극도로 신중하고 까다로운 인물이라는 점이었다. 그는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은성그룹의 미래 전략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듣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리고 그 브리핑은 K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K의 명성을 익히 들어온 그로서는 당연한 요구였다. 이는 K의 팀과 지훈의 팀 사이에 실시간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초고난도의 작전이었다. 결전의 날, 지훈은 자신의 CFO 그리고 K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최진우 실장과 함께 화상 회의실에 앉았다. 화면 너머로 스위스 펀드 회장의 날카로운 얼굴이 보였다. 약속대로 K는 음성 변조된 목소리로 회의에 참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이었지만 그녀가 제시하는 전략은 살아 숨쉬는 생물처럼 대담하고 역동적이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K는 은성그룹의 잠재력과 미래 비전을 완벽한 논리로 설명하며 까다로운 펀드 회장을 설득해 나갔다. 지훈은 K의 브리핑을 들으며 또다시 경외감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였다. 브리핑이 절정에 달하고 K가 핵심적인 수익 모델에 대해 설명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는 순간 아주 사소한 기술적 결함이 발생했다. 건물 전체의 전력이 아주 미세하게 깜빡이는 순간 화상회의 시스템의 서버가 순간적으로 불안정해졌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K이 이 목소리를 변조하던 소프트웨어가 멈췄다. 그 자금은 즉시 기계음 대신 너무나도 익숙하고 맑은 여성의 목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것은 단 한두 단어에 불과한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소프트웨어는 즉시 복구되었고 K의 목소리는 다시 기계음으로 돌아왔다. 최진우 실장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CFO는 수치를 받아 적느라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방금 그 목소리, 지난 몇 년간 매일 아침 자신을 깨우고 매일 저녁 식사를 차려주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서윤아의 목소리.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의 이성이 그것은 스트레스로 인한 환청일 뿐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이, 그의 온몸이 방금 들은 목소리가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희미한 안개처럼 피어오르던 의심이 이제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를 집어삼키려 했다. 그는 남은 회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회의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스위스 펀드는 은성그룹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훈은 기뻐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그 1초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K 전략에서 느껴지던 기시감, 유나의 책상에 있던 손자병법, 그리고 방금 들은 그녀의 목소리,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그림을 향해 맞추어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K를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대할 수 없었다. K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은 이제 회사의 생존을 넘어 그 자신의 존재를 뒤흔드는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그는 K와의 계약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보안팀장을 비밀리에 호출했다. 그리고 그에게 절대적인 보안을 유지하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의 파일을 건넸다. 그 파일의 제목은 서윤아였다. 이 여자에 대해 조사해. 그리고 노모스 컨설팅, K라고 불리는 존재와 이 여자 사이에 아주 사소한 연결고리라도 있는지 찾아내. 금융거래, 통신기록, 출입국 기록, 뭐든지 좋아. 이건 내 개인적인 명령이야. 절대 외부에 알려져선 안 돼. 보안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충직하게 명령을 받아들였다. 보안팀장이 떠난 후 지우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결혼 초기에 찍은 환하게 웃고 있는 유나의 사진이었다. 그는 늘 그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자신의 그늘에 가려진 아내일 뿐이라고. 하지만 이제 사진 속의 그녀는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수수께끼에 쌓인 경이로운 천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 대체 누구야? 강지훈이 비밀리에 내린 명령은 은성그룹의 최고 정보력을 동원하여 K와 서윤아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했다. 며칠 후 보안팀장이 그의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혼란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말없이 태블릿 PC를 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와 통신 기록 분석 데이터가 떠 있었다. 증거는 명백했다. 서윤아가 결혼 전에 자신의 처녀 이름으로 등록해 놓았던 휴면법인, 그 법인에서 나온 자금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노모스 컨설팅의 운영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완벽하게 세탁된 자금이었지만 은성그룹의 정보팀은 집요한 추적 끝에 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이것은 더 이상 심증이나 의심이 아니었다.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인 증거였다. 강지훈은 화면을 보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아내, 그저 집안일이나 하는 무능한 존재라고 여겼던 서윤아가 월스트리트를 뒤흔든 전설적인 전략가 K였다. 그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거대한 성벽이 산산조각 나며 그의 심장을 찔렀다. 웃음이 터져 나왔다.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조적인 웃음이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노모스 컨설팅의 위치를 물었다. 보안팀장은 마침내 찾아낸 강남의 한 빌딩 주소를 그에게 건넸다. 지우는 재킷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는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하는 내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지난 결혼 생활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사소한 말들, 무심코 지나쳤던 그녀의 지혜로운 조언들, 그리고 그것들을 비웃었던 자신의 경멸에 찬 얼굴. 그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자기 손에 쥐고도 그것을 하찮은 돌멩이라 여기며 내 얹어버린 바보였다.
그는 마침내 건물 앞에 도착했다. 갤러리처럼 보이는 평범한 외관. 그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보안팀장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그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최첨단 기술과 냉철한 이성이 지배하는 그 공간은 그가 알던 윤하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는 복도를 지나 가장 안쪽에 있는 사무실 문 앞에 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사무실 안,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한 여성이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파워수트를 입은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그가 알던 유순한 아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천천히 돌아섰다. 서윤아, 아니, K였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혹은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서윤아, 아니, 가라고 불러야 하나. 대체 왜? 윤아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가 아니었다. 슬픔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미소였다. 당신은 한 번도 내가 누구인지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당신은 그저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봤을 뿐이에요. 당신의 성공에 어울리는 아름답고 조용한 아내, 그게 당신이 나에게 원했던 전부였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비수보다 깊게 지훈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순간 지훈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천하의 강지훈이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던 그가 자신이 버린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눈이 멀었어. 당신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하며 용서를 구했다.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발치에서 모든 것을 고백했다. 자신의 오만함, 편견, 그리고 그녀에게 주었던 깊은 상처들까지. 하지만 윤아는 그의 감정적인 호소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무릎 꿇은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당신의 사과는 받아들이죠. 하지만 그걸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회사를 구하고 싶다면, 그리고 당신이 정말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내 조건을 받아들여요.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결혼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철저히 비즈니스였다. 그가 배워야 할 마지막 교훈. 첫째, 앞으로 회사의 모든 주요 결정은 내가 내립니다. 당신은 대외적으로 회장의 직위를 유지하겠지만 실제로는 내 지시를 따르는 실행자가 될 겁니다. 둘째, 내가 설계하는 기업 문화 혁신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모든 직원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온전히 내가 결정할 겁니다. 그것은 항복 문서나 다름없는 조건이었다.
한때 제국의 왕이었던 그에게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그녀의 신하가 되라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지후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눈물 젖은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이자 그를 파멸 직전에서 구해낸 경이로운 천재, 그는 그녀를 완전히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받아들일게. 당신의 모든 조건을. 그는 자신의 왕국을 그녀에게 온전히 바쳤다. 강지훈의 완전한 항복을 받아낸 후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까지 K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했던 은성그룹은 이제 그녀의 두뇌와 강지훈의 실행력이 완벽하게 결합된 하나의 유기적인 전투 부대가 되었다. 강지훈은 회장이라는 직위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오직 윤하의 가장 유능하고 충실한 장수가 되는 것에만 집중했다. 주주총회를 며칠 앞두고 윤하는 K의 이름으로 최종 공격 계획을 하달했다. 그것은 더 이상 방어를 위한 전략이 아니었다. 박민석과 퀀텀 리프라는 암적인 존재를 기업 생태계에서 완전히 도려내기 위한 정교하고 무자비한 외과 수술 계획이었다. 계획은 금융, 법률, 그리고 여론전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주주총회 당일 박민석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다. 첫 번째 작전은 금융시장에서 시작되었다. 윤하의 팀은 퀀텀 리프가 은성그룹을 공격하기 위해 무리하게 투자한 해외 한 바이오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시장에 은밀하게 흘렸다. 이 정보는 K의 팀이 오랫동안 분석해온 부풀려진 임상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팩트였다. 정보가 퍼지자마자 바이오 기업의 주가는 폭락했고 박민석은 자신의 자금줄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며 주식을 팔아야만 했다. 두 번째 작전은 법률적인 공격이었다. 윤하는 자신이 수집해온 박민석의 과거 주가 조작과 불법 내부 거래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검찰에 익명으로 제출했다. 동시에 은성그룹의 법무팀은 주주총회 바로 전날 퀀텀 리프를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 방해 및 시장 교란 행위로 공식 제소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과 은성그룹의 소송은 박민석의 우호 세력들을 극도의 혼란에 빠뜨렸다. 마지막 작전은 주주총회 당일 여론의 심판대 위에서 펼쳐졌다. 주총회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민석은 이미 승리를 자신하는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마침내 의장석에 선 강지훈은 준비된 연설문을 읽는 대신 거대한 스크린에 하나의 영상을 띄웠다. 영상 속에는 박민석이 자신의 스파이와 접촉하여 은성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여론을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주총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민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윤하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강지훈은 담담한 목소리로 박민석이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적인 루트로 M&A 자금을 동원했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하나씩 공개했다. 그것은 지난 몇 주간 K가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박민석의 범죄 연대기였다. 결정타는 강지훈의 마지막 한마디였다.
그리고 이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는 어제부로 대한민국 검찰에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총 회장 뒷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닥쳐 들어왔다. 그들은 멍하니 서 있는 박민석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그의 화려했던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주주총회 안건들은 일사천리로 처리되었다. 박민석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들은 모두 부결되었고 강지훈이 K의 혁신안을 바탕으로 제시한 새로운 경영 비전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은성그룹은 마침내 길고 긴 터널을 지나 새로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모든 주주들이 일어나 승리한 CEO에게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 박수 속에서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텅 빈 의장석에 서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모든 영광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림자 속에 진짜 주인이 써준 각본을 읽은 배우에 불과했다. 그는 인파 속에서 단 한 사람, 서윤아의 모습을 찾았지만 그녀는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회사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적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한 여자의 신뢰와 존경을 되찾는 어쩌면 평생이 걸릴지도 모르는 싸움이었다. 그는 주총 회장을 빠져나오며 처음으로 진정한 겸손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